네, 화요일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마토모닝쇼 김수경입니다. 시장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초겨울 날씨같이 냉기가 돌고 있는데요. ECB의 무제한 국채 매입, 또 연준의 QE3까지 이제 나올 만한 카드는 거의 다 나오면서 이런 정책적인 효과가 기대에 미달할 경우에는 글쎄요, 증시 흐름 더 좀 답답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증시의 레벨업을 위해서는 이제 심증이 아닌 물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업들의 실적과도 지표로 시장의 무게중심이 빠르게 이동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시장에서 많은 굵직한 기업들이요, 대내외적으로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또 하나의 좀 관문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긴장감을 유지를 해가면서 시장 흐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뉴욕장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신한글로벌의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실적 발표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뉴욕장 지난 주말에 좀 급락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장 반응 어떻게 나왔나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장중 하락세를 면치 못했지만 폐장 직전에 유입된 매수세로 인해 3대 지수가 모두 소폭이나마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IBM과 인텔, 구글 등 대형 IT 업체들의 실적 악화로 인해 지난 금요일 급락하는 등 한 주간 하락세를 연출했던 뉴욕 증시는 오늘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개장 초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투자 심리로 인해 오후도록 하락 반전되는 등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S&P 500 기업들 중 실적을 발표한 117개 업체 가운데 81개 업체의 실적이 예상을 상회하고 33개사는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서 평년에 비해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던 가운데 특히 59%의 기업들의 분기 매출이 전망을 하회하고 있는 것이 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오는 23일과 24일에 열리는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앞두고 일단 회의 결과를 지켜보고 가자는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증시의 반등을 저지한 역할을 했지만 오늘 애플의 주가가 4% 반등하면서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린 데다 장 막판 저가 매수세가 이입된 것이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주요 종목별 움직임을 보면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이며 세계 최대의 중장비 업체 캐터필라는 지난 분기 실적 예상을 상회했지만 매출이 부진했고 올 한 해 순익 전망치를 내려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시의 우려보다 나쁘지 않았다는 분석에 주가는 오히려 1.4% 올랐습니다. 석탄 업체인 피바디 에너지는 예상을 상회한 실적과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12% 상승하면서 석탄 업체들을 일제히 동반 상승시켰습니다. 노스페이스와 팀벌랜드, 랭글러 청바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어페럴 업체 VFC 코퍼레이션은 분기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부진했다는 분석에 주가 4% 하락했고 증권사 로치데일이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사인 캐피털원은 1% 하락했습니다. 에너지 업체인 킨더 모간 파트너스는 증권사 알거스의 투자 의견 상향 조정에 1% 상승했고 온라인상에서 식당 예약 대행 서비스를 하는 오픈테이블은 야후와의 합병 루머에 6%가 상승했으며 마지막으로 오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지난주 대비 크게 올라 1.798%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뉴욕장에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예정이 좀 돼 있죠.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밖에 시장을 움직였던 중요한 또 뉴스 있으면 추가적으로 전해 주시죠. 예, 먼저 홍콩의 외환 당국이 홍콩 달러 강세를 막기 위해 3년 만에 처음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했다는 소식입니다. 홍콩의 중앙은행인 홍콩 금융관리국은 지난 20일 뉴욕의 외환 시장에서 홍콩 달러를 풀어 6억 300만 달러를 매입했다고 니온 게이자이 신문이 오늘 보도했는데요. 이 같은 홍콩의 시장 매입은 지난 2009년 12월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당시에도 미국의 1, 2차 양적 완화 조치로 인해 달러당 7.75 홍콩 달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홍콩은 지난 1983년부터 홍콩 달러 가치를 미국 달러에 연동시킨 달러 페그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지난 2005년부터 달러당 7달러 75에서 85의 홍콩 달러 범위를 유지해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각국의 양적 완화 조치로 인해 지난 19일 홍콩 달러 환율이 달러당 7.75까지 밀리는 등 강세가 나타나자 이 같은 개입을 실시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예정인 경제 지표들과 실적 발표 일정입니다. 먼저 10월 24일 상무부의 9월 신규주택 판매를 시작으로 FOMC의 금리 결정과 성명서가 발표가 되고 25일에는 9월의 내구재 주문, 9월 잠정주택 판매량, 그리고 10월 26일에는 상무부의 3, 4분기 GDP 추정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실적 발표 일정을 보면 10월 23일 코치와 3M, 듀폰, 넷플릭스, 페이스북과 UPS가 수익을 발표하게 되고 24일에는 AT&T와 보잉, 델타 항공, EMC, 치즈케이크 팩토리, 그리고 온라인 게임 업체인 진가가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25일에는 애플과 아마존닷컴, 프락터 앤 갬블, 코노코필립스,
통신사 스프린트가 실적을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26일에는 타이어 업체인 구리어 타이어와 제약회사 머크 그리고 케이블 업체 컴캐스트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김선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장을 먼저 다녀왔습니다. 저가 매수가 막판에 좀 유입이 됐습니다. 고점을 찍으면서 뉴욕장이 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유럽 증시는 지난 주말 하락 이후에 좀 반등은 나오지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흐름 자세하게 점검해 보시죠. 김민지 기자입니다.